고전적 하루의 첫 번째 작곡가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10년 전부터 뵀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차가운 인상의 이지적인 작곡가 이미지였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뵈면은 글쎄 제가 차갑게 사람들한테 보일 수는 네. 있어요. 저는 그거를 모르는데 그 한 10년 전쯤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서울시향에 이제 영입돼서 일을 네.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그 당시에 그 저한테 레슨을 받은 학생들의 네.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제가 이렇게 송곳 같았었대요. 네. 이렇게 막 뾰족뾰족 막 이래서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가 이제 네. 되게 유럽하고 많이 다르고 특히 독일하고 되게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한국 들어와서 활동한 게 지금 10년이 넘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더 이제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한국화가 되신 진행이 거예요? 이제 네. 많이 돼서 지금은 제가 느껴도 내가 참 성질이 많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뭐 되게 이렇게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그런가요? 예, 예.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데 굉장히 핵심을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고 뭐 이런 네. 게 없잖아요. 그게 그게 항상 명쾌하게.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지금 30년 이상 이제 네,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음악 얘기나 이런 거 할 땐 독일어가 더 네. 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독일어로 해서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네.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분석적이고 막 이렇게 네. 막 뭐라 그럴까 뭐 용의 주도하게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네. 같은데 제가 그 전에 뭐 학생 때 그러니까 한국에 살 때도 네. 좀 성향이 좀 그런 성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좀 따지고 이제 뭐 말하자면 약간 좀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네. 성격이라고 네. 할까요? 네. 예, 더 그렇습니다. 까칠한. 예, 예, 그러세요? 예, 원래 좀 분석적으로 이렇게 예, 예, 예. 네. 그 작곡하시는 과정도 한 번에 몇 곡씩을 계속 이렇게 병행해서 쓰시죠? 예, 근데 병행은 아니고 이제 그래요? 하나 끝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쓰는 건데 작곡할 때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계획이나 뭐 논리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거가 중요한데 사실 저는 굉장히 뭐랄까 인투이티브한 그러니까 그런 직관에 네. 의해서 좀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하고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 관한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그거를 수년간 이제 그 생각을 네. 숙성시키죠. 네. 네. 정말로 그 생각이 너무너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돼서 정말 이거는 지금 이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물론 하지만 또 그것과 동시에 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미리 사전에 계획된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그런 생각 그것과 직관적인 어떤 결정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동시에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어떤 곡을 진행시키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는 그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위촉을 받은 네. 곡이 오케스트라 곡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이먼 레틀의 이제 마지막 시즌을 위한 곡이에요. 그래서 사이먼 레틀이 이제 그 베를린 필에 있는 동안 제가 뭐 정기 연주에서 여러 번 연주도 하고 굉장히 그 음악적으로 교감이 있고 굉장히 좋은 동료로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베를린을 이제 떠나게 됐고 떠나서 이제 런던으로 네.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 작품을 이제 위촉을 받았는데 네. 그 곡이 11월 3일 날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초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를린 필이 그 곡으로 이제 투어를 네. 그러니까 순회 연주를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베를린 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제 작품 이제 아시아 초연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베를린 필과의 어떤 그런 인연을 이제 마무리하는 네.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사이먼이 이제 런던 심포니로 가면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그 네. 관계가 생기니까 네. 베를린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런던으로 다시 가는 어떤 그런 중간에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 뭐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서 네. 지금 이제 그거에 심혈을 이제 기울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곡 자체예요. 네. 어떤 지휘자에 대한 뭐
오마주 같은 게 들어있는 건가요? 그런 그런 스토리인가요? 거는 지금 저로서는 이제 그런 계획은 없고 진짜 순수한 어떤 음악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저의 어떤 그런 관심사나 이런 네.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 별들의 아이들의 노래 그거를 초연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우주적인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저의 생각 제가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뭐 그런 식의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별들의 아이들의 노래에서도 그렇고 죄송한데 네. 지금 잠깐 끊을 네. 죄송해 왜냐하면 좀 났어. 네, 제가 아니 좀 드시고 할게요. 혹시 소리가 날까 소리가 좀 나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드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어떡하지? 잘라야 그렇게 되나? 들리지 그러면? 않았죠? 어땠어요? 들렸어요? 어떻게? 끝장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그 벨링필 위축 작품이요. 인간 존재에 대한 예, 이야기로 기결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종류의 생각이신가요? 그런 종류의 생각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우주가 생성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리고 그 우주가 생성이 돼서 지금의 우주가 지금 이런 모양을 이런 네. 모습을 하고 있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자연의 법칙과 자연에 있는 어떤 에너지의 어떤 역할이 네. 많은데 이제 제가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우주에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라든가 그런 법칙이라든가 그런 거를 음악에 이제 적용을 하면 참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제 음악에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옛날에 만들었던 그 앙상블과 전자음악을 위한 시라는 작품이 있는데 시요? 한국말로 시. 네. 그러니까 씨앗이 있고 거기서 이제 씨, 예. 씨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뭐가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뭐가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큰 거 어떤 그런 거를 이루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무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생물학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쓴 그 곡도 있고 요번에 쓰는 곡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연주자들이라면은 뭐 이렇게 연주를 앞두고 있다 이러면은 뭐 악보를 보고 그걸 손으로 익히고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하고 뭐 찾아보고 연습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작곡가들은 이렇게 앉아서 떠올리나요? 어떤 과정? 그러니까 작곡가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네. 자기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데 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음악을 듣는 거. 그러니까 음악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예. 뭐 현대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고전도 듣고 뭐 모든 음악을 다 듣고 그리고 저한테는 또 한 가지 좋은 게 제가 이제 시향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저의 음악적인 비전을 뭐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그 리허설을 들어가서 진짜로 그 오케스트라가 소리를 내는 그 현장에서 네. 그거를 보면서 진짜로 공부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아이디어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네.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거를 다시 발견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제 스케치북 이런데 이제 뭐 어떤 뭐 음형이라든가 뭐 네. 하모니의 구조라든가 쓰면서 그 생각을 구체화를 시키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뭐 한 곡을 위해서 한 수년간 네. 예, 걸려요. 아주 아무리 못해도 한 3, 4년 정도는 예, 걸립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노트를 스케치북을 정말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쓰시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권이 더 있어요. 네. 그래서 88년도부터 써서 2005년까지인가 한 그게 권이고. 그게 이제 네.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거 그래도 뭐 오페라 그러니까 2006년 7년부터 쓰는 건데 중요한 작품들이 예, 거의 그러니까 뭐 스케치 근데 이게 뭐 전곡의 스케치는 아니고 네. 처음에 이제 작품을 구상을 할 때 막 그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네. 그냥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를 그냥 막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곡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스케치도 안 하거든요. 아무런 그냥 곡 쓰는 거에 바빠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편적이죠. 근데 여기 들어있는 게 작품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그 나온 작품하고 굉장히 다른 경우도 있고
뭐 좀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별들의 아이들의 노래 네. 스케치인데 이것도 스케치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뭐 곡의 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그러게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케치하다가 곡이 좀 돼가지고 그 별들 아이들의 노래 네. 처음 페이지 좀 이것 좀 굉장히 그 신비롭고 규모도 크고 그 네. 음향이 좋았는데 네. 어떻게 마치 뭐 책처럼 이렇게 예쁘게 쓰세요? 편성 같은 네. 거 어떤 악기가 내가 필요한가 그거를 쓰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 아주 그러니까 쓰시네요. 센트럴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에 대한 그런 찬가다. 네. 뭐 그런 식의 생각.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들을 이제 골랐는데 그게 네. 이제 그 내용이 그러니까 별들과 그러니까 해와 달과 지구와 그리고 뭐 구름과 그리고 빛과 인생과 죽음 그리고 영원 그리고 시간 그리고 공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네. 뭐 그런 거 이제 좀 정해놨고, 네. 예. 그 다음에는 그 전체 곡의 어떤 완전 큰 곡의 그 네. 구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년 합창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소년 합창단은 이제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뭐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도입부 그 종소리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나는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왜요? 이거를 좀 종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직접적이에요 표현이.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좀 그 부분을 이제 고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옹가레띠 시로 그 소년 합창단이니까 도미가 아주 단순한 거 네. 하면서 그 아침이라는 시를 그 노래하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오르간이 막 엄청나게 네. 큰 굉음 내면서 그거를 방해하는데 그 악장도 그 시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좀 더 이렇게 좀 보충을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애들이 하는 거 그거는 이렇게 놔두되 오케스트라랑 뭐 다른 합창단들도 더 뭐 다른 역할을 좀 거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해서 요새는 이렇게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저는 컴퓨터 전혀 사용 안 하고 아마 손으로 작곡을 해서 출판사에 넘기는 몇 안 되는 작곡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러니까 네. 올드 패션인데 네. 절대로 하여튼 손으로 다 써야 되고 네, 네. 근데 나는 사실 이렇게 매뉴스크립트 손으로 쓴 악보가 훨씬 좋고 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뭐 그 컴퓨터로 그걸 찍어도 나는 그 개인적으로 그 악보를 사용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리허설 할 때도 다 내가 손으로 쓴 걸로 사용 그래야지 훨씬 더 음악을 이해하는 것도 쉽고 뭐 뭘 할 때 찾기도 쉽고 근데 컴퓨터로 해놓으면 뭐 내 곡인데도 막 찾아야 되고 네. 그래서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특히 뭐 그 곡을 쓰면서 컴퓨터에다 이렇게 입력해서 그걸 들어보는 네네네. 거 그거는 왜요? 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 상황하고 너무 다르고 그 외에 거기 쓴 소리가 내가 그 소리가 어떻게 날지 몰라서 뭐 피아노에서 쳐본다든가 컴퓨터에서 뭐 소리를 들어본다 그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피아노도 안 치세요? 네, 피아노 작곡할 때? 곡도 피아노로 안 해요. 네. 피아노는 그냥 내가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네네. 특히 이제 뭐 곡 쓰다가 진짜 안 풀리고 그럴 때는 뭐 박 후가 같은 거 치면 머리가 너무너무 맑아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내 곡은 절대로 피아노 근처로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것과 곡을 쓰는 이게 그 액션이 완전히 나는 이제 분리가 네. 이제 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그 음향들이 시뮬레이션이 탁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되세요? 그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면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 현실과 굉장히 이게 갭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곡을 써서 들어보고 그 갭을 이제 줄여가는 게 그게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늘어나면서 그 갭은 점점 줄어들어요. 네. 줄어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보고 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나는 만약에 내가 그 뭐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망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나는 내 귀를 믿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지 상상력에 맡기고 내면의 귀를 믿고 그리고 악보를 써서 이 그러니까 곡을 쓰면 그거를 처음 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 오케스트라 리허설에 가서 처음부터 그때 가서는 뭐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리스크죠. 그러니까요. 100%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하는 작업이죠. 오케스트라 연습을 딱 처음 하러 가셔서도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 항상 너무 끔찍해요.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고 막 저 곡을 내가 썼나. 근데 리허설을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지 오케스트라들도 나아지고 나도 이제 그 상황에 적응할 내 귀가 적응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뭐 점점 이제 좋아지죠. 그게 너무 힘든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해야죠. 네. 항상. 항상 근데 지금 작곡되고 있는 곡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프레이즈들이 있잖아요. 뭐 조성이 없어서 힘들다, 따라갈 수 있는 멜로디가 없어서 힘들다, 리듬이 너무나 복잡하다. 뭐 별들 아이들 노래도 그렇고 저는 그 소리적인 충족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선생님 곡들이 좀 그런 점은 있는 것 같거든요. 작곡가가 곡을 쓸 때 정말로 자기의 내면에서 필연적인 어떤 이거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 확신에서 곡이 나와야지 내가 누구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저 사람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그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역사에서 어떤 그 예술 작품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고 그리고 대중들은 그거를 이해하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있는 이 작품들도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걸러져야죠. 그러니까 네. 좋은 작품들만 남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고서 시간이 지나면은 아 정말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였나라는 생각을 할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래 이렇게 작곡가로 전업 작곡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는 그거는 뭐, 아주 옛날, 그러니까 네. 작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네.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인가? 다른 거에는 아무런 저는 그게 관심이 좀 없었어요. 예, 관심이 없었고, 그 유학을 이제 뭐 가고 그러면서도 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뭐 교직을 하겠다 이런 생각 네. 없이 그런 네. 계획 전혀 없었고, 그런 타이틀로 뭐 내가 뭐 교수님 막 이런데, 그리고 막 뭐 사람들이 대접도 해주고 뭐 존경받고 뭐 존경하고 그런데 정말 내가 곡을 쓰면서 느끼는 그 비참함, 그 비참함과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대접이라든가 네. 이거하고 괴리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 비참한데 그냥 있겠다. 그것이 날 것 같다. 그런 비참하다 생각을. 하시면 고통스럽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뭐 쓰면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쓰는 곡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곡을 써서 뭐 진짜 무슨 대가들 작품같이 막 들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게 나오면은 뭐 괜찮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 그래요? 곡을 처음에 이제 쓰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정말 내가 쓰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내가 보니까 네. 그러면 힘들죠. 예, 예. 피아노도 그렇고 또 어떤 음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배우신 거는 거의 없었잖아요. 대학 거의- 때도 거의 놀러 다니셨잖아요. 거의 대학 않아요? 때도 뭐 대학 때 거의 공부 안 했죠. 네.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모자란 게 많죠. 네. 모자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활동을 뭐 작곡가로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보완해야 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 네,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쌓지 못했던 어떤 기초 같은 것들이 극복이 됐다. 그게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어. 아직도 그런 거를 극복했다라고 생각할 시점은 아마 영영이 안 올 네. 거고 네. 정말로 그 음악 공부라는 거는 한이 없는 거고 네. 한이 없고 한국에서 내 작품을 뭐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뭐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고 뭐 내가 무슨 일 하는지도 사실은 이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인식도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 현재는 근데 뭐 현존 한국 작곡가 하면 딱 대명사처럼 되셨죠. 근데 뭐 정작 그건 이제 뭐 신문 기사에 이제 나오고 하니까 근데 뭐 그리고 이런 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정작 내 음악을 듣고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죠. 네, 아주 극소수. 그럴 수 있겠죠. 네.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 음악을 계속 굉장히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듣고 그게- 그리고 악보 그러니까 다른 작곡가들 작품을 이제 스코어를 갖다가 뭐 분석도 해보고 계속 들여다보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네. 공부죠. 근데 그게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저기 오페라에서도 그 예전에 그러니까 클래시컬 작곡가들의 작품을 가져다가 패러디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게 약간 굉장히 오래된 전통에서 계속
배우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워낙에 저의 음악 그 시작은 사실은 클래식에서 시작한 네. 사람이니까 뭐 오페라에서 이제 그 뭐 옛날식의 어떤 스타일이 이제 이렇게 뭐 들어오는 그런 일종의 이제 패러디인데 예, 이제 패러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수수께끼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나오고 그 수수께끼 하나마다 이제 각기 다른 스타일의 음악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대답은 항상 no.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음악적으로 그 스토리 안에서도 뭔가 굉장히 숨겨진 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건데 거기서 뭐 약간 뭐 바로크적인 것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내가 너무 좋아했고 네. 잘 알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갖다가 쓰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잘 네. 해야죠. 네. 네. 그리고 그 오페라에서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것도 유머 감각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 그거는 어떤 대본 작가랑 그 작가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본 작가, 그러니까 대본도 나도 같이 네. 했는데 그 유머는 이제 워낙은 루이스 캐롤의 원작에서 네. 그 뭐랄까 영국식의 그 블랙 휴머가 네.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많이 늘렸어요. 내 자신도 그런 어떤 그런 그 블랙 유머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유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디스탄스를 그러니까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들만이 유머러스 할 수 있거든요. 곡마다 굉장히 다른 그 재료들을 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그렇게 다르게 쓰셨는데 앞으로 정말 남은 20곡 동안 20여 곡 동안 이런 것만은 한번 실현해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든지 뭐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무엇보다도 이제 나만의 언어를 좀 더 강하게 네. 찾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죠. 근데 네. 이제 그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된다라는 보장은 이제 없는 그런 건데 가장 큰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한 나의 언어를 가진 네. 음악을 찾아야 한다.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는 그게- 좀 아직 나한테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 서울시향은 10년, 11년째 예. 예.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비전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시향이 굉장히 과도기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해서 빨리 이제 안정을 찾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이제 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향이 그런 상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굉장히 노력을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업은 음악을 연주를 하는 그 단체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그 예산을 줄 때는 이거를 이용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라. 그렇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이런 활동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음악적인 걸로 평가를 네. 받아야 돼요. 네. 예, 그 본업, 그 본질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죠. 사실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하려고 했던 가장 큰 동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자리 잡고 활동하는 제 동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서울시향에서 이제 컴포저 인 레지던스 그러니까 상임 작곡가로 일하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작곡가로서의 캐리어를 쌓을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거 맡아서 할 때는 내가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년을 이게 긴 기간을 있었을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지 오케스트라에 내가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다. 그렇지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단 하루도 더 여기에 있을 생각은 없어요. 예. 새로운 작품은 그럼 베를린 필 내한할 때 예, 서울에서 이제는 가깝게는 볼 수 11월 있겠네요. 20일인가 예술의 전당에서 네. 예, 11월 3일 날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초연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투어에 네. 가는 거죠. 이제 예. 박차를 기해서 써야죠. 쓰시겠네요. 열심히. 예. 네. 또 그 고통, 지옥 같다는 그 고통의 예, 시간을 예. 거쳐서 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목 아파. 말을 너무 많이. 끝점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